트럼프가 시장을 더 챙긴다고 느껴요. 근데 시장에서는 바이든을 좀 두려워하는 게 나 법인세를 올리겠다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이제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 높은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게 무서운 거고, 진짜 표심을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약간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땡겨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바이든이 돼도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이 돼버리면 앞뒤 안 보고 서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시장은 일단은 트럼프가 시장을 더 챙긴다고 느껴요. 뭐 트럼프는 사실 뭐 주식 리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말 들으면 돈 벌었을 겁니다. 이 주식 살 때라고 트윗한 적이 있었잖아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샀으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도 감세 얘기 하잖아요. 이제 페이롤까지 줄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감세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2017년 강했던 것도 뭐 사실 그 전에 미국의 감세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 놓고 보면 좀 재밌는 게요, 2016년 그때 새벽 시간까지 힐러리 당선이 91% 확률로 떠 있었거든요. 물론 CNN 기준입니다. CNN 트럼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감안해도 91%면 좀 큰 거였는데, 지금 재밌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91로 떠 있어요. 오늘 그저께 새벽인가? 그래서 또 뭐 트럼프가 이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 반 트럼프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바이든 예뻐서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든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보다는 저 트럼프 좀 해야 돼서 이제 바이든을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는 바이든을 좀 두려워하는 게, 나 법인세를 올리겠다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근데 트럼프가 35였던 걸 21로 줄였잖아요. 근데 이걸 35로 다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올리면 28% 정도로, 지금보다 한 7, 8%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거의 문제는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율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상원이 공화당이라서 그거를 되돌릴 가능성은 바이든이라 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낮은데, 문제는 이번에 상원 의석 35개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 중에 23개가 이미 공화당이고 12개가 민주당이라,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이 또 과반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저도 바이든 같은 사람은 바이든의 특징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약간 그래서 막판에 가면 이제 아직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대선이 임박하고 TV 토론이 막 이제 생중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거기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워렌이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TV 토론에서 그 메디케어 폴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자니까 워렌이 얘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다 이제 모든 사람한테 메디케어를 하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얘기를 했다고 지지율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당연히 가입하는 게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건강보험을 이제 자율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의료 민영화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요. 미국은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한테, 개인한테 맡겨야지 나라가 강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다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임금만 바뀌었지 계속 이제 이게 민족과 국가가 거의 똑같이 내려왔는데, 미국은 왕이 싫어서 넘어가서 만든 나라다 보니 개인이 중심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걸 해주려면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 그냥 나는 내가 아프면 내 돈 주고 치료할 테니까 세금 높여가지고 저런 사람들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렌이 급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추세를 돌리지 못했거든요. 뒤에 나중에 말을 바꾸고 했습니다만 전혀 이제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이든이 그걸 봤죠. 실제 공격한 사람이 바이든이었고. 그렇다면은 세금을 높이고 자기의 지지층이 중도나 이럴 텐데 기업을 하고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왜냐, 공룡 IT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막판에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꿀지언정 막판까지 가지고 법인세 무조건 인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샌더스가 했던 말이 대마 불사를 만들지 말자. 어떻게 그러면 대마 불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마를 만들지 말자 이거죠. 그 소마로 만들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글과 유튜브를 분리시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구글이 유튜브를 같은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들이 쪼개지면 나스닥이나 이런 데 이제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 높은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워렌과 샌더스는 그 얘기 했습니다. 공룡기업 해체시키자고. 근데 바이든은 워딩 그대로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말을 아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뭐 별도 달도 따줄게 해줄 수도 있는데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인기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먼저 좀 했고 실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TPP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는 거는 요즘 홍콩 관련법이라든가 뭐 그런 대중 관련 문제는 무조건 만장일치가 나오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이거는 재밌는 겁니다. 하원에서 오히려 더 만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민주당, 트럼프,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는 이제 초당적인 그 국가적인 트렌드라는 건데, 그 방식과 시기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스타일을 넣었다는 것 뿐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다자주의잖아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중국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스타일이라면 민주당은 쟤랑 놀면 나랑은 놀 생각하지 마 라고 왕따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다자주의, 정확히 말하면 왕따거든요. 그러니까 TPP가 뭐예요? 태평양 주변 국가들 중에 중국만 쏙 빼고잖아요. 대신에 중국만 빼면 이 단톡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큰 시장, 전 세계 GDP의 35%, 교역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여기에서 무관세로 놀게 해줄게. 당근과 채찍이 확실한 거예요. 중국한테 가면 다른 애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야 쟤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TPP였는데, 그게 트럼프가 제일 1호로 날려버린 게 TPP였잖아요. 근데 충격이 덜했던 게 뭐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TPP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안 돌아가서 의미가 없을 뿐이지. 근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스윙 스테이트 중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좋은 일자리가 빠져나가서 중국을 조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16년 이변을 일으켰던 주 6개 중에 몇 개가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TPP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돈이 됐습니다. 이미 어디까지 얘기하면 먹히고 어디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법인세도 바로 올릴 가능성, 그러니까 28%라고 했지 내년 당장이 될지, 그리고 그거는 말을 바꾼다고 해서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표심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제 가난한 백인들,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약간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땡겨오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TPP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힐러리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TPP를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해서 그때 45%까지 때리겠다, 날 뽑아주면 이제 중국의 이제 공장 우리나라로 다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먹혔던 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을 계속 때릴 것인데, TPP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바이든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저는 뭐
웬만하면 노이즈를 안 만들고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또 월가에서 우려하는 거는 도드 프랭클법이라든지 약간 지금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를 다시 쪼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다시 너무 풀어도 문제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금융위기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오늘 좀 한다면 저는 바이든이 돼도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이 돼버리면 진짜 이제 앞뒤 안 보고 설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재선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는데 이제 뭐나 4년 후에 집에 갈 사람이라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세상에 꼭 좋은 것만 있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중국과 갈등이 더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안 좋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조지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의 좀 원로급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바이든 모금운동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보수주의자들조차도 트럼프의 행동을 용인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건 보수가 아니다. 미국을 펄스트 아메리카라더니 펄스트 자기다. 그냥 그레이트 트럼프 어게인이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해치는 문제고, 특히 동맹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동맹하고 멀어지면 좋을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스페인 같이 직접 지배를 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동맹을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해오는 게 미국식 방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랬는데 이제는 트럼프는 이 다자간은 다 깨고 다이다이잖아요. 쉽게 말해요. 시쳇말로. 1대1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WTO 다 그냥 개나 줘. 미국하고 중국은 새롭게 협정. 나프타도 새로 US 메커로 새롭게. 한국 FTA도 했지만 또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미국에 맞게.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딱 같이 들어가지고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독일하고 미국하고의 지금 불협화음도 우려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지금 메르켈이 무슨 얘기 했냐면, 미국이 정확히는 달러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책임을 졌기 때문이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 국가의 화폐의 달러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 거는 용인해 왔는데, 그걸 안 하겠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달러 쓰지 말고 유로 쓰면 되지 뭐, 이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 사실 그게 미국한테 좋을 건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로화가 감히 달러를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유럽도 너무 늙어가지고 유로화의 가치라는 게 지금 당장 자기들이 달러 사용을 좀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메르켈이 주요 언론사들을 모아놓은 기자회견장에서 했다는 거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어디까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뜻이고요. 중요한 건 트럼프가 보고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리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CIA가 됐든 비밀 요원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가 다 올라와요. 아침에 뭐가 있었고 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데일리 브리핑, 모닝 데이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그게 싹 지어지고 브리핑으로 바뀌었어요. 데일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 그래서 바이든이 트위터에다 그 얘기했죠. 나는 매일 브리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트럼프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트위터만 하고 있다. 맨날 콜라 마시면서 박수뉴스 보면서 트위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익에 훼손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고, 물론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하면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 트럼프가 그냥 개판된 행동이고 하나하나까지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판돼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본심을 트럼프 때문에 알게 됐고요. 오바마는 너무 신사라서 그냥 속을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멋진데 와 듣고 나면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일까 이런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뭐 이걸로 끝났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적어도 미국의 한 부류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적어도 저런 메시지에 반응하는 미국의 대중들이 꽤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으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심 알아서 거기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